천궁2. 천궁2는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중거리 중고도 지대공 요격무기 체계로 60년대부터 공군의 지대공 유도무기로 쓰였던 미국산 MIM-23 호크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됐다. 항공기 요격용은 천궁1, 항공기 탄도미사일 요격용 개량형은 천궁2로 분류된다. 천궁2는 2012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돼 LIGNX1이 제작, 2017년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2018년부터 양산, 2020년부터 실전 배치됐다. 최대 사거리는 40km이며 유효 요격고도 15에서 20km에서 적 항공기와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한 개 발사대에서 유도탄 최대 8기를 탑재해 연속 발사할 수 있는 천궁2는 다수의 시험 발사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한 바 있다. 시험 발사에서 마하 4.5 속도로 날아가 약 40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명중해 요격 능력을 보여줬다. 천궁2는 미사일을 발사관에서 고압 고열의 가스로 10m 이상 위로 밀어낸 후 로켓이 점화해 날아가는 폴드런치 방식을 적용해 발사 방향을 바꾸려면 발사 차량을 움직여야 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달리 발사 이후에도 360도 어디로든 방향을 바꿀 수 있어 대응이 빠르고 발사 시 발사대에 대한 화염 및 폭풍 피해 걱정이 없다. 또 목표물 근처에서 폭발해 요격하는 근접신관 방식보다 진보된 직접 요격 방식을 사용해 요격 미사일 탄두로 목표물을 직격한다. 천궁2의 한 개 포대는 이동식 다기능 레이더 한 대, 지휘통제 차량 한 대, 이동식 발사대 4대로 구성되고 한 개 포대가 미사일을 최대 32발까지 연속 발사할 수 있다. 미국에서 수입한 패트리어트는 한 개 포대 도입 비용이 2조 원, 30년간 운용 유지 비용은 6조 원이 들어가는 반면 천궁2는 도입 비용과 운용 유지 비용이 10분의 1에 불과한 데다 수리와 부품 조달이 용이하다는 경제적 장점도 있다. 2015년 천궁1으로 자국 기술로 개발 양산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를 보유한 세계 6번째 국가가 된 대한민국은 2020년 천궁2로 독자적으로 탄도탄 방어 무기 체계를 개발해 배치한 세계 7번째 국가가 됐다. 천궁2는 2022년 1월 아랍에미리트에 4조 원대로 수출되었으며 2024년 2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도 10개 포대 4조 2,500억 원대로 수출되었다. 이는 국산 단일무기 계약권으로는 최대 규모로 K방산 천궁2가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F-22 랩터. F-22 랩터는 록히드 마틴과 보잉이 공동 개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다. 미 공군은 1980년대 차세대 제공 전투기 개발 사업을 추진해 1982년 스텔스 설계를 적용한 대형 제공 전투기로 방향을 확정했다. 경쟁 끝에 YF-22가 선정되었으며 1997년 첫 비행 후 2005년 실전 배치되었다. 애초 750대 생산 예정이었으나 높은 비용과 공대공 위협 감소로 195대만 제작되었다. F-22는 3S, 즉 스텔스, 속도, 센서 통합을 갖춘 세계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로 기존 기체를 압도하는 기동성과 전투 능력을 보유했다. 마이크 도저 샤오 미 공군 중령은 F-22를 진화가 아닌 혁명적인 전투기라고 평가했다. F-22의 강력한 스텔스 성능은 RCS가 0.0001제곱미터로 곤충 수준이며 동급 전투기보다 압도적으로 낮다. 혼합 날개동체 형상과 RAM 도료를 적용해 레이더 탐지를 최소화했으며 빛의 가장자리의 각도를 정렬해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했다. F-22는 프렛 앤 휘트니의 F-119PW100 터보팬 엔진 2기를 장착해 초월적인 기동성과 속도를 내며 F터버너 없이도 마하 1.5 초음속 순항이 가능하다. 2D 추력 편향 노즐을 활용해 코브라 기동, 패들턴 기동, 풀비트 기동 등 극한 기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짧은 활주거리로 급상승이 가능해 운용성이 뛰어나다. 최대 속도 마하 2.4 이상, 전투 행동 반경 852km, 항속거리는 최대 3220km이며 첨단 항전 시스템과 전자전 장비를 갖췄다. F-22는 AN APG-77A4 레이더를 장착해 최대 250km 거리의 목표를 탐지하며 IFDL을 통해 F-22 간 실시간 표적 정보를 공유한다. 추가로 AN ALR-94 전자전 지원 장비, AN AAR-56 미사일 경보 시스템, INEWS를 CIP와 연결해 전투 데이터를 통합 처리한다. 조종석에는 물방울형 캐노피를 적용해 가시성을 높였으며 전방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6개의 컬러 LCD 디스플레이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F-22 랩터는 기체 내부 무장창을 통해 스텔스를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무장을 운용한다. 공대공 무장, AIM-120C 암남 6발, AIM-9M 사이드와인더 2발, 대지 공격 무장, 제이담 2발 또는 SDB 4발 장착 가능.
기본 무장 M61A2 20mm 기관포. F-22의 레이더는 LPI 기술을 적용해 적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할 수 있다. 2006년 노던 엣지 훈련에서는 F-22가 F-15, F-16, FA-18과의 모의전에서 144대 0의 압도적인 전과를 기록했다. 2021년 미 공군은 2030년 이후 F-22를 차세대 공중우세 전투기로 교체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NGAD 개발이 지연되면서 F-22는 2029년까지 최신 A사 레이더, IRST, 새로운 전자전 시스템, AIM-260JATM 미사일, AI 기반 임무 보조 시스템 등을 추가하는 현대화 개량을 거쳐 최소 2035년 이후까지 운용될 예정이다. MQ-9 리퍼. 2025년 9월 미 의회 청문회에서 공개된 영상이 큰 화제가 되었다. MQ-9 리퍼가 발사한 헬파이어 미사일이 바다 위를 비행하던 미확인 비행물체에 명중했지만 미확인 비행체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계속 비행을 이어갔으며 미사일 공격으로 생겨난 파편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고 본체와 함께 계속 날아가는 모습을 다른 리퍼가 촬영했다. MQ-9 리퍼는 미국의 제너럴 아토믹스가 개발한 중고도 장기체공 무인 공격기로 MQ-1 프레데터보다 더 크고 더 무겁고 더 강력한 공격형 개량 모델이다. 허니웰 TP331 10GD 터보프롭 엔진을 장착해 950마력의 출력을 내며 이는 MQ-1의 115마력과 비교해 비약적으로 향상된 성능이다. 이 엔진을 기반으로 최대 27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고 최고 5만 피트 상공에서 작전이 가능하다. 최고 속도는 시속 445km에 이른다. 내부와 외부를 합쳐 총 3,850파운드의 탑재 능력을 지닌 리퍼는 AGM-114 헬파이어 최대 8발을 비롯해 GBU-12, GBU-38, AIM-9 사이드와인더 등 다양한 정밀유도 무기를 장착할 수 있다. 또한 다중 스펙트럼 표적 탐지 시스템, 합성 개구 레이더, 링스 다중 모드 레이더 등 정밀 감시 표적 획득 장비와 실시간 영상 데이터 링크를 통한 전술 정보 제공이 가능해 감시 정찰과 동시에 정밀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미군은 MQ-9 리퍼를 2025년 9월부터 군산 공군기지에 순환 배치해 대북 감시와 서해 지역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리퍼는 2023년 3월 처음 한반도에 전개돼 한미 연합훈련에 참여한 바 있으나 3개월가량 장기간 순환 배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이언돔. 아이언돔은 라파엘사와 이스라엘 항공우주 산업에서 개발한 전천후 이동식 방공 시스템이다. 시렘은 카운터 로켓, 얼틀러리, 앤모더의 약자로서 적이 발사한 로켓, 대포, 박격포, 소형 무인기 등 근거리에서 공중 요격하는 무기 시스템이다. 보통의 시렘은 기관포를 사용하지만 아이언돔은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와 레바논 시아파 무장단체인 헤즈볼라의 다양한 로켓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2007년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4년 만인 2011년에 실전 배치되었다. 이스라엘 영토 내 여러 거점에 미사일 발사대를 설치한 뒤 날아오는 목표물을 돔 형태의 방공망으로 둘러싸 요격한다고 하여 아이언돔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일반적인 요격 사거리는 4에서 10km 정도의 적어도이며 유효 사거리는 약 70km이다. 로켓 궤도를 계산해 사람이나 중유시설 등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표적만 선택적으로 요격하고 위험도 높은 표적에는 2발 이상 미사일을 발사해 요격률을 높이고 요격 후에도 낙하 잔해물의 피해가 없도록 잔해물이 비거주 지역 대활지에 떨어지게 요격 지점을 설정한다. 이스라엘군은 아이언돔 10개 포대를 운용 중인데 아이언돔 1개 포대는 하미르 미사일을 한 번에 20개 장착 가능한 발사대 3에서 4기, 가기는 레이더 1기, 지휘 통제소 1기로 구성된다. 1개 포대에서 80발, 총 10개 포대에서는 800개의 목표에 대응할 수 있고 포대당 15에서 150제곱킬로미터 면적을 방어한다. 아이언돔에 사용되는 하미르 미사일은 길이 3m, 직경 15cm, 무게 90kg, 사거리 4km에서 70km, 적외선 유도로 로켓에 접근하면 한두의 근접 신관이 작동해 15kg 파편을 뿌려 로켓을 요격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주로 사용하는 로켓인 가셈은 설탕과 비료의 원료인 질산칼륨 등으로 수제작하고 제작비는 한 기당 80만 원에 불과한데 이를 요격하는 아이언돔의 하미르 미사일은 한 기당 5천만 원 정도로 63배 비싸 가성비 논란이 있기도 하다. 아이언돔은 2012년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가 발사한 로켓 737발 중 위험 지역으로 발사된 273발에 대해 격추를 시도해 245발을 욕격, 약 90%의 성공률로 뛰어난 방어 능력을 보여주었으나 하마스가 이틀 동안 집중적으로 4,400여 발의 로켓포를 발사해 방어의 한계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에로3 에로3는 이스라엘 항공우주 산업과 미국 보잉이 공동 개발한 장거리 상층 요격 체계로 적의 탄도미사일을 대기권 밖에서 직접 충돌 방식으로 파괴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다. 이 체계는 이스라엘이 미국 미사일 방어국의 지원 아래 이란을 비롯한 주변국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부터 본격 개발이 추진되었으며 2017년 이스라엘군에 실전 배치되었다. 에로3의 가장 큰 특징은 요격 고도와 사거리이다. 이 미사일은 고도 100km 이상, 지구 대기권 밖에서 요격이 가능하며 약 2,400km의 사거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기권 밖에서 요격하면 핵 파생방 탄두와 같은 고위험 탄두로 인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인공위성 파괴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사 후 요격체는 고체 연료 기반의 추력 편향 제어를 통해 우주 공간에서도 고기동을 수행한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시커를 탑재해 비행 궤도가 예측하기 어려운 탄도탄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요격하도록 설계되었다. 목표물 탐지는 탐지 거리가 최대 900km에 달하고 고해상도 추적 능력과 탄도탄 초기 탐지 성능을 갖춘 슈퍼 그린타인 레이더를 사용한다. 에로3는 아이언돔이 담당하는 단거리 저층 방어, 다비즈 슬링이 담당하는 중층 방어 위에 자리하며 이스라엘 전역을 보호하는 최후의 상층 방어망 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장거리 미사일 방어 능력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2023년 11월 에로3 도입을 결정해 약 35억 달러 규모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2025년 12월 첫 번째 포대를 인도받아 세네발대 홀츠도르프 공군기지에 배치하여 1단계 운용을 시작했다. 에로3는 대기권 밖 요격이라는 독특한 작전 개념 덕분에 현대 미사일 방어 체계 중에서도 가장 기술적으로 진보한 시스템 중 하나로 평가된다. 팩3 MSE 팩3 MSE는 패트리엇 계열 히트킬 방식의 최신 요격 미사일 체계로 기존 팩3 1인트탄을 MSE 탄으로 개선해 미사일 본체의 성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둔 개량형이다. 가장 눈에 띄는 개선점은 유효 사정거리와 고도가 기존 1인트 대비 2배 이상 연장되어 최대 요격 고도는 기존 20km에서 약 30에서 35km, 최대 사거리는 기존 20km에서 약 40km로 늘어나 목표물에 대한 대응 기회를 대폭 증가시켰다. 이를 위해 요격 미사일 엔진과 꼬리날개를 대형화하고 이중연소 고체 연료 로켓을 채택했다. 이중연소 로켓은 비행 종말 단계에서 다시 한번 속도를 높여 표적에 접근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높은 기동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회피 기동을 하는 표적도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다. 또한 향상된 자세 제어 장치를 통해 전술급 및 전략급 탄도탄, 순항미사일, 고속 항공기에 대해 더 넓은 작전 영역과 높은 요격성 공유를 제공한다. 팩3 MSE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미사일 앞부분에 장착된 측추력기로 측면에 수십 개의 소형 로켓 모터를 배치해 높은 고도의 낮은 공기 밀도에서 꼬리날개만으로 충분한 반응 속도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을 보완하고 극도로 빠른 반응 속도와 정밀한 기동이 가능하다. 또한 수직 발사대가 아닌 경사 발사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사 시 더 높은 각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측추력기가 활용된다. 센서와 지휘 통제 체계도 현대화되어 레이더는 새로 개발된 저층 방공 미사일 방어 센서로 교체되어 탐지 및 추적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미 육군의 통합 방공 미사일 방어 전투 지휘 체계인 IBCS 네트워크에 통합되어 자체 레이더가 아닌 다른 방공 시스템의 유도 정보로 표적을 요격할 수도 있다. 팩3 MSE는 2024년 미 해군 이지스 시스템과도 연동되었으며 MK70 수직 발사관 발사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쳐 통합 방공망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파타원은 이란이 2023년 공개한 최대 속도 마하 15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탄도미사일로 이란 혁명수비대 항공우주군이 기존 탄도미사일의 한계를 극복한 차세대 무기체계로 개발한 전략무기이다. 파타원은 최대 사거리 14,000km, 탄두는 450kg에 이르며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이 고각으로 발사되어 대기권을 벗어난 뒤 정해진 궤적을 따라 자유낙하하며 목표를 타격하는 것과 달리
파타-1은 낮은 포물선 궤적을 따라 대기권 내를 장시간 비행하며 표적에 접근한다. 이러한 비행 방식은 조기 경보 레이더의 탐지 확률을 현저히 낮추며 종말 단계에서의 회피 기동을 통해 요격 시스템의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 파타-1의 플렉스 실 방식의 벡터 제어 시스템은 이란의 민간 우주 발사체 개발 과정에서 개발, 대기권 밖에서도 작동하는 고체 연료 추진 시스템을 탑재하였으며 비행 도중 방향을 자유자재로 바꾸고 예측 불가능한 회피 기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해 요격 미사일의 추적과 요격을 극도로 어렵게 만든다. 파타-1의 또 다른 특징은 뛰어난 비용 효율성으로 미사일 추진체는 기존 카르신 미사일에서 검증된 강철 케이싱 기반의 부스터를 채택해 탄소 섬유 케이싱에 비해 제작 비용이 현저히 저렴하면서도 별도의 열보호 코팅 없이도 고속 비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극초음속 미사일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파타-1 극초음속 미사일은 공개 이후 실제 분쟁 상황에서 그 성능을 입증했다. 이란은 2024년 10월 1일 진실한 약속 2 작전과 2025년 6월 18일 진실한 약속 3 작전에서 파타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스라엘에 사용해 아이언돔 같은 방공망을 무력화시켰다고 발표했다.